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영상을 열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타는 도중에 왜 점화 플러그를 자주 바꾸십니까? 또 점화 코일을 왜 바꾸십니까? 며칠 전에 점화 장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또다시 운행하는 도중에 실화 코드가 뜬다든가 경고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곳에 가십니다. 아니면 이전에 정비했던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하는 말, 점화장치 고장입니다 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바꿨는데 또 고장납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또다시 바꾸는 겁니다. 점화장치 고장은 그렇게 흔하게 나는 것이 아니고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점화장치로 자꾸 연결되어서 정비를 하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흡입이 잘못되면 점화장치에 의해서 잘못된 흡입을 보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화 코드로 발생되는 것이고 점화장치 고장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흡입이 정상으로 갔습니다. 압축하는 과정에서 압축이 어느 쪽은 강하게 어느 쪽은 약하게 이렇게 압축이 되면 또다시 점화장치에 의해서 ECU는 엔진의 밸런스를 잡으려고 합니다. 과도한 점화 시기의 변동이 곧 점화장치 고장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한 점화장치의 고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연료 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료 분사가 불규칙합니다. 또다시 ECU는 점화 시기를 통해서 엔진의 공회전 상태를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점화장치 고장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흡입, 압축, 그리고 연료 분사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점화 시기의 보정이 과도하게 일어날 때 점화 트러블로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점화 장치가 노후돼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아니라 며칠 전에 바꿨고 한 달 전에 바꾼 점화 장치가 또다시 고장으로 발생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 게이지입니다. 보셨을 겁니다. 이 게이지, 점화 플러그 갭을 조절하는 게이지가 있는데 이 게이지로 간극 조정을 하지 않고 장착을 했을 경우에 자동차에 앉아 있을 때 승차감은 툭툭 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점화장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점화 플러그와 코일과의 사이에 케이블이 있었죠. 고압 케이블이. 그 케이블도 바꿨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일과 플러그 이 두 개로 연결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코일과 플러그 사이에 점화 배선이 있었습니다. 하이텐션 코드라고 했었는데 이 코드까지도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배전기의 캡도 바꿨고 배전기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전자제어 차량으로 되면서부터 점화장치의 단순 제어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TR이라는 작동을 통해서 점화 코일에서 발생하는 불꽃의 세기를 정해주는 것이고 그 세기에 따라서 점화 플러그의 불꽃 방전 부분, 이 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소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점화 코일을 수시로 바꿨던 거, 또 점화 플러그를 수시로 바꿨던 거는 분명히 흡입 계통에 문제가 없는가, 압축에 문제가 없는가, 연료 분사에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산소 센서에서 노이즈에 의해서 점화 시기에 과도한 변화를 초래해서 점화장치 고장은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것을 먼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점화장치의 고장 같다라고 한다면 흡입, 압축, 연료 분사, 그리고 산소 센서에서 이상한 노이즈가 발생해서 과도한 점화 시기에 변화를 가져와서 코일과 점화장치의 고장처럼 나타난 것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플러그 갭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플러그 갭을 맞춰가는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점화장치가 고장이 났으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것을 아십시오. 곧 여러분들의 자동차에는 촉매가 붙어
붙어 있습니다. 이 촉매가 과열됩니다. 촉매 과열이라 이해가 안 되시죠? 실제로 촉매를 보면서 점화장치의 고장을 유도해 보십시오. 촉매가 빨갛게 달궈집니다. 곧 불이 나기 직전까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촉매가 과열이 안 됐으면 이거는 점화장치 고장이 아니라 플러그 갭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흡입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압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연료 분사에 문제가 없는가,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완벽할 때 비로소 점화장치가 고장으로 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점화 코일과 플러그를 수시로 바꿨던 건 이면에는 앞서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생략된 상태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엔진에 진동이 발생하니까 엔진 미미라는 걸 바꾼다고 하고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분을 봤습니다. 미미도 바꿨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미가 아니에요. 흡입과 압축, 냉각수 온도가 문제가 돼서 연료 분사량에 문제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엔진 진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진단만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도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언급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권영우한테 찾아오실 때는요, 일정 시간에 필요한 진단과 브리핑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진단하는데 비용도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자선사업하려고 문 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전해드리는 플러그 갭을 조절하는, 또 플러그 갭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게 있어서 촬영을 합니다. 얘가 135입니다. 스파크 플러그의 넘버가. 그리고 여기 있는 거 246입니다. 2번, 4번, 6번인데 지난번에 스캔 데이터를 봤더니 점화 쪽에서, 이 점화 장치에서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V6이기 때문에 탈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시간이 빠른 걸 작업을 하느라고 냉각수하고 엔진 오일 그리고 오토미션 오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을 내서 다시 스파크 플러그를 갭을 조정하려고 탈거했습니다. 탈거해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야 할 입장입니다. 135라고 했지 않습니까? 5번의 스파크 플러그 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가 게이지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었습니다. 근데 플러그 갭이 얼마냐면 1.7 스파크 플러그 갭이 1.7mm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3번 플러그를 보겠습니다. 3번 플러그의 갭은 얼마인가? 1.85 약 1.9가 나옵니다. 또 다시 1번 스파크 플러그 갭을 또 보겠습니다. 자, 쭉 밀었더니 여기까지 나옵니다. 2.0 나옵니다. 스파크 플러그 갭이 2.0. 그리고 다시 246 실린더입니다. 246 스파크 플러그인데 얘가 6번입니다. 6번 플러그를 보겠습니다. 얘는 1.75, 약 8 나옵니다. 이거는 4번 플러그입니다. 4번 스파크 플러그의 갭이 1.9 나옵니다. 그리고 또 2번입니다. 2번 플러그는 플러그 갭이 1.85 나옵니다. 동일한 스파크 플러그 갭을 유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6개를 측정했는데 6개 모두 갭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동일한 실린더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실린더당 400cc의 흡입 공기를 빨아들였다. 그랬을 때 스파크 플러그가 불꽃을 일으키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간격이 좁으니까 불꽃이 빨리 갈 것이고 어디는 불꽃이 늦게 갈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연소성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곧 폭발 시에 출력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ECU는 이 출력의 차이를 타이밍으로 제어합니다. 또한 연료 분사량으로 제어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연료를 더 소모하게 되고 또 소모한 만큼의 완전 연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동차는 정상적인 출력을 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과 냉각수를 또 오토미션 오일을 클리닝하고 교환함으로써 자동차는 미끄러지듯이 나갔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갭을 맞춘다고 하면 자동차의 놀라운 변화를 아마 지금 이 카메라맨께서 경험하실 겁니다. 카메라맨이 누구냐고요? 자동차의 소유주십니다. 그리고 드라이버시고요. 상당히 성격이 급하신 분인데
조금은 더 이제 성격이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자동차로 발전할 것을 여러분께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스파크 플러그 신품을 가지고 갭을 조정하는 장면을 또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권영호TV 구독자 선생님들, 시청자 선생님들, 우측 거는 보시다시피 사용품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신품이죠. 한번 여러분께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갭입니다. 플러그 갭을 좀 보시라고 하려고. 보이십니까? 어디가 갭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치챘습니까? 자, 눈치를 못 채신 분을 위해서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드라이버가 지나가죠. 여기 이 자리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보입니까? 여기를 잘 보십시오. 이 플러그는 지금 교환하고 나서 10,000km 됐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뾰족한 핀이 있습니다. 이 핀 부분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았습니다. 10,000km를 주행해 가지고는 이렇게 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쪽 핀과 이쪽의 핀을 보시면 아시겠죠? 핀이 없어요. 지금 다 달았어요. 현재 이 정도로 되려면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하는 기간이 약 7만, 8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환한 지 10,000km 정도 됐다는 자동차 스파크 플러그가 오른쪽과 같이 달았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갭 조정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거의 2mm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자, 2mm 여기에 나왔던 겁니다. 현재 신품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갭인가 보이십니까? 여기 신품인데 여기까지밖에 안 옵니다. 현재 갭이 얼마냐면 0.7 나옵니다. 0.7mm의 갭인데 얘는 이렇게 지금 2mm 정도 나오는 거죠. 여기 1.9mm 1.9mm와 0.7. 근데 사실은 이 자동차의 엔진 성능을 위해서는 얘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스캔 데이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에 맞춰서 갭을 조정해서 끼울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갭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이게 하나니까 나머지 5개 또한 이런 식으로 갭을 조절해서 끼울 것이고요. 그러면 시동 걸었을 때 폭발력에서 균일성을 갖습니다. 곧 폭발 파워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자동차의 성능은 좋아진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조정하는 장면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아시고요. 플러그를 끼울 때 이런 게이지 왼쪽 색깔이든 오른쪽 색깔이든 게이지 하나 정도는 있는 곳 또는 정비사라면 준비해놓고 갭을 조정해가면서 장착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고객의 자동차 또 여러분의 자동차가 플러그 갭이 안 맞아서 트러블이 와서는 되겠습니까? 그거를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플러그를 끼우고 난 다음에 엔진 소음을 또 엔진 시동 거르는 상태를 한번 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내용 어떻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다면 영상 한번 더 봐주십시오. 또 봐주시고요.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 자꾸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일일이 응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문자를 즉시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화 한 통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를 생각해서 문자를 보낸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문자를 응답하면 아 지금은 통화가 되겠구나 라고 빨리 눈치를 채시고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얼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공간에다가 문자 찍는 거 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 드렸던 내용이
충분하게 여러분한테 전달돼서 불필요한 점화장치를 바꾸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해주시면 또 경제가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